사주 해설합니다. 갑진년에 태어나서 정묘월주, 갑자일주, 병인, 시주, 간목일주가 묘월에 인시에 태어난 건명 남자분입니다. 오행으로는 목이 4개, 나무로 태어났는데 나무가 많은 사주입니다. 화가 2개, 토가 하나, 금이 없고 여기서 금이 자식인데 없습니다. 수가 하나 합의해서 8자가 됐는데 인묘진 합으로 인해서 나무가 5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너무너무 태강이다. 태강이에서 이분은 금수운이 들어오면 아주 나쁩니다. 금수운이 들어오면 토금이 많이 나쁩니다. 토금이 수목화는 운이 좋은 편이고, 근데 그동안에 운이 대체로 수목화가 좋은데 36대운부터 신미, 임신, 계유로 살아왔으니까 운이 좀 나쁜 편으로 흘러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운이 안 좋게 흘러왔는데 내가 나무로 태어났는데 나무가 너무나도 강해서 여기서 부인이 진토인데 진토가 합으로 인해서 목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결국은 없는 사주인데 없는 사주면서 내가 너무 강하다. 그 부인이 쩔쩔매고 부인이 들어오면 이혼 내지 사별한다 그런 사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나이가 지금 57세인데 자식이 없는 사주고, 그래서 실지가 결혼을 못했답니다. 결혼을 못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이건 호라비가 아니고 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부인이 많이 다치는, 부인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사주. 여자를 다룰지 모르고 성격도 급하고 욕심이 많고 여자한테 함부로 하는 사주.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들어오겠어요. 성격이 좋아도 문제인데 성격도 안 좋고 말도 거칠고, 그래서 사람은 결혼을 못하고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도 결혼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참으로 많은 사주인데 나무로 태어나서 나무가 5개나 되니까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물이 있고 이제 불이 있고 다 갖출 건 갖췄는데 육친으로 보면은 부인이 하나가 있는데 합으로 인해서 없어졌고, 그래서 금이라는 글자가 자식인데 금이라는 글자가 아예 안 보이고, 그 자식을 못 두니까 결혼을 아예 못했으니까 자식이 없는 거죠. 또 이런 사주는 만약에 결혼했다 치더라도 이혼하게 되면 자식이 엄마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특이한 사주고 별 볼 일 없는 사주다. 결혼하기도 힘들지만 아예 결혼을 못했다고 그러니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운한데 크게 받쳐주지 않으니까 토금 운이 나쁘니까 36대운부터 한 40년 운이 좀 나쁘게 가는 거예요. 지금 계유대운인데 계유대운도 나쁩니다. 모유충 전개극에서 건강을 조심해라, 직장이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운이 연속적으로 나쁘다 보니까 인생살이가 고달픔의 연속이죠.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나 부부 생활은 성격이 좋아야 돼요. 인격이 좋아야 조용하고 큰소리 안 치는데 성격이 너무 강하면 부인한테 함부로 하고 집에 시끄럽고 자기 일방통행을 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면서 해야지. 부부라는 거는 정말로 양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갈등이 없어야 돼요. 갈등이 있으면은 오래 못 가고 헤어지기 쉬운데, 그게 갈등이라는 것이 갈자가 치갈자입니다. 등자가 등나무 등자인데 등나무도 나무 타고 계속 올라가죠. 칡도 나무 타고 올라가죠. 근데 칡은 좌측으로 감고 등나무는 우측으로 감는다고 그래요. 서로 감는 게 틀려요. 그래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 중에 한 남편은 낚시를 좋아하고 부인은 등산을 좋아하니까 여기서 갈등 요인이 있어. 그러니까 양보하면은 한 번은 부인 따라서 등산도 가지고 한 번은 남편 따라서 낚시도 가지고 하면은 갈등이 없을 텐데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하나는 산으로 가려고 하나는 물로 가려고 그래. 이게 바로 갈등 요소죠.
그래서 사회도 갈등이 심합니다만 외국인들이 보기를 코리안 한국은 그렇게 사회 갈등이 많으면서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간다고 그러고 특이한 나라다고 한답니다. 그렇게 데모를 많이 하고 늘상 데모합니다. 그렇게 사회 갈등이 심한데도 성공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보면은 정말로 코리아는 특이한 나라라고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본대요. 갈등 속에 성장을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으면 서로 양보하면서 한 발 빼고 한 번은 양보하고 또 한 번은 부인 양보하고 한 번은 남편 양보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참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결혼하기도 어려운데 그 결혼을 해가지고도 갈등으로 인해서 양보 안 하고 타협을 안 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심해서 결국은 갈라지고 얼마 전에 손님이 와서 내원에서 상담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몇 개월 전에 결혼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미루려다가 결혼했는데 그 며느리 되는 아들의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한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답니다. 한 번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간에는 필연적으로 성관계를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자식이 일어나는 건데 여자가 그럼 뭐하러 결혼했냐 이거예요. 정신 나간 여자죠. 그 얼굴도 이쁘고 직장도 좋다는데 뭐하러 결혼했나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헤어지게 되면 이자로 내놔야 돼요. 여자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되니까. 근데 이쪽에 시부모가 얼마나 사람들이 착한지 아들도 착한지 어느 정도 이자를 주어서 내보내려는 생각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법률적 사무소 가서 상담하면 상대방이 이자로 내놔야 되고 내가 명예 손상 너로 인해서 경제적 손상이 크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위로하는 측면에서 이자로 내놔라면은 법에서도 100% 이긴다. 나 잘못이 없지 않냐. 그리고 시댁한테 전화 한 통을 안 한답니다. 오는 건 고사하고 전화 한 통도 없고 시댁 무시하는 거죠. 그런 거 하면은 또 식사도 안 한대요. 그리고 각방 쓰고 남자가 손 한번 대려고 하면 아주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 흥분해서 거절하고 무슨 알레르기가 남자 알레르기가 있는 건지 그 특이한 그런 것이 있으니 야 참 특이한데 그 사람도 사주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자가. 그래서 가정 내력인가 봐요. 근데 그쪽 그 시어머니 분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여자 측에서 보니까 친정 엄마가 쩔쩔 매더래요. 그 여자가 며느리 되는 여자가 그 친정을 많이 돕고 살았답니다. 친정이 생편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런지 이게 아나무익인 거예요. 큰딸이랍니다. 또 브레이크가 없는 큰딸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는 보면은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는데 이게 완전히 브레이크 없는 여자다. 근데 이제 무신일주가 돼서 결혼은 성공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살다가 헤어지는 건데 그 모양 그런 여자도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갈등 구조가 사회 구조, 부부 구조, 형제 구조 전부 다 갈등입니다. 모두 서로 참고 살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사회가 됐어요. 여기까지만 해설합니다.